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사기라 부르더군요. 내 이름은 박정호 62입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5억, 아파트 시세 20억. 남들 눈엔 그럴싸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그 뒤로 쭉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미국과 호주에 살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봅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 외로웠습니다. 식탁엔 늘 나 혼자였으니까요. TV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에밀리 정이라는 낯선 이름. 페이스북 친구 신청.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군 간호장교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한 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킬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23년 3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박정호 씨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은퇴 후 1년째 낮엔 정리 안 된 서류를 뒤적이다 잠들고 밤엔 텔레비전 불빛 아래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보면 편히 사는 노년이라 했겠지만 그에게는 너무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에밀리 정이라는 이름. 한국계 미국인, 미군 간호장교. 안녕하세요, 정호님.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중인 에밀리예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셔서 한국말 조금은 할 줄 알아요. 박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낯선 이름 하나가 오랜만에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굿모닝, 정호 씨. 밤이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박 씨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사진, 군복 사진을 보냈고 때로는 하늘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박 씨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정호님, 전 내년이면 전역이에요.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의 마음은 이미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같이 웃고 그녀가 힘들다 하면 같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걸음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박정호 씨는 그 소리에 하루를 견뎠습니다. 정호님,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또 부상자가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에밀리.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의 피로를, 그는 노년의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정호님 이상하죠? 당신 목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래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때부터 박 씨는 하루를 에밀리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그녀의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박 씨를 정호 오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식탁 위에 다시 웃음을 올렸습니다. 퇴직금의 숫자보다, 집의 크기보다 그녀의 보고 싶어요가 더 큰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호님, 저 고백해도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박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62세 인생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요즘은 웃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정호님 고마워요. 나 전역하면 꼭 한국 가요. 그땐 우리 함께 살아요.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도 얻지 못한 안정감이 낯선 나라의 한 여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수십 명의 범죄 조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6월 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늘 밝던 에밀리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울먹였습니다. 정호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조기 전역 신청을 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문제요? 군에서 제 은행 계좌를 동결했대요. 현역은 해외 송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기 전역 수속비를 못 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이요. 정우님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밖에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에밀리,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나 정말 곤란해요. 정우님 믿어요. 이 일만 해결되면 한국에 바로 가요. 그때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였을 리 없어. 그녀는 진심이야.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보낼까 말까.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호님 미안해요. 이제 잊어주세요.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한 줄이 박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에밀리, 잠깐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심했나 봐요. 도와드릴게요. 그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를 향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밀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호님 확인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박정호 씨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2주 뒤, 에밀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정호님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요? 이번엔 뭡니까? 전역 서류 처리 중에 세금이 발생했대요. 미국 국세청에서 해외 자산 신고가 필요하대요. 세금이요? 얼마나요? 4,500만 원이요. 나도 몰랐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전역이 취소된대요. 그럼 2년을 더 있어야 해요. 박정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에밀리, 지난번에 이미 3천만 원 보냈잖아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만 넘기면 진짜로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님, 나 정말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다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은행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송금액 4,500만 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외로 보내시는 건가요? 예, 가족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그동안의 돈도 날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내 친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하는데요. 내부 정보를 줬어요. 한 달 안에 3배 오르는 코인이래요.
우리 결혼 자금 만들 수 있어요. 박정호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호님은 돈만 보내주세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6천만 원만 투자해요. 한 달 뒤면 1억 8천이 돼요. 우리 그 돈으로 결혼해요. 박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기회만 잡으면 다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액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틀 뒤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님, 벌써 수익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박 씨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글로벌 크립토 익스체인지 코리어. 영어와 한글이 뒤섞인 거래소 사이트. 화면 속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입금 6천만, 현재가 9,450만. 정말이네요. 수익이 났어요. 제가 뭘 했어요. 이번 주면 1억 5천 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박 씨는 매일 그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1억 2천, 1억 5천, 1억 8천.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0원. 세금 미납. 경고창이 떴습니다.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 금액 5천만 원. 에밀리,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한국 세법상 암호화폐 수익세를 미리 내야 한대요. 그거 내면 바로 2억 3천 들어와요. 5천만 원이나요? 정우님, 은행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건 세금이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면 모든 게 끝나요.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엔 이미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아파트뿐.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 맞는 걸까? 그러나 이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간 돈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요. 다음 날 그는 제2금융권 대출 창구에 섰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아파트 담보 잡으시면 즉시 5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돈만 보내면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 피해액 1억 8,500만 원. 그날 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정우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24시간 안에 입금될 거예요. 그땐 우리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화면을 켰습니다. 출금 대기 중. 세 글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시간 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님, 큰일 났어요. 거래소에서 해킹 의심으로 계좌를 동결했대요. 뭐라고요? IP가 여러 곳에서 접속돼서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3천만 원이면 바로 풀린대요. 박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밀리, 이제 그만해요. 나 더는 못해요. 퇴직금도 대출금도 다 날렸어요. 정호님, 진정하세요. 우리 돈이 곧 풀릴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만. 믿을 게 없어. 나는 당신 목소리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 또 새로 고침.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이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1억 8,500만 원입니다. 에밀리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통화했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에게 에밀리의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군복 입은 여자. 경찰이 검색창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수백 개의 동일한 이미지. 2018년 미군 홍보 사이트. 이름은 CAPTAIN 세러 잔선. 이미 5년 전에 전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도용된 겁니다. 박정호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와 통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이런 조직은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어딘가의 콜센터에서 한국어를 하는 조직원들이 목소리를 나눠 쓰죠. 박 씨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흔적이 사라졌을 겁니다. 박정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에밀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정호님 왜 그러세요? 저 진짜예요.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도 믿고 싶었어. 그날 밤 그는 베란다 난간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흘렀습니다. 4달 전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호주에 사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다음 주에 한국 갈게요. 그제야 박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오너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베란다에서 물러섰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를 붙잡은 건 가족의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시청 근처의 한 커뮤니티 센터.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 의자 위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부끄러워했지만 그 눈빛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로맨스 스캠으로 1억 8,500만 원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이성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웃음소리도 인사도 다 거짓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앞줄에 앉은 한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유럽에서 사업한다는 남자에게 속았어요. 아직도 그 사람 프로필을 지우지 못했어요. 다른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2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의료 봉사자, 한 번은 은퇴한 장교라고 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우린 사랑을 믿었던 겁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건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망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박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라도 해줘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누군가에겐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로맨스 스캠으로 사라진 돈은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50대 이상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메시지, 낯선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일까?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속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의 실화와 교훈을 전하는 낭독형 콘텐츠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던 또 다른 로맨스 스캠의 여성 피해자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밥상이었습니다.